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딩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자 디자이너입니다. 햇살이 잘 드는 제 사무실 한쪽 벽에는 제가 작업했던 제품들의 포장 디자인과 함께 각종 공모전에서 받은 상패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혼 후 오직 제 실력 하나만 믿고 맨주먹으로 회사를 차려 이제는 제법 업계에서 인정받는 작은 회사를 이끌고 있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와야 했습니다. 제 결혼 생활 중 저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잃은 것이었죠. 유산이라는 건 겪는 모든 분들에게 큰 아픔이겠지만 제게는 특히나 억울하고 원통한 상처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유산의 원인은 전적으로 제 전남편의 이기심과 잔인한 배신으로 벌어진 비극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저는 원래 친구 사이였습니다. 대학교 때 친구 사이였는데 나중에 졸업 후 사회인이 되고 나서도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이성적인 감정이 싹 트면서 연애를 하게 된 거죠. 친구일 때는 몰랐는데 연애를 하고 보니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꾼이더라고요. 매일같이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 저를 기다렸고 제가 좋아하는 것 하나하나를 기억해 두었다가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주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동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에게는 한동안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죠. 매달 희망과 실망을 반복하며 저도 모르게 점점 지쳐갔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임신이 안 되면 병원에 가보자고 남편과 약속했던 그때 기적처럼 아이가 저희 부부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한 테스트기를 보고 남편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토록 원하던 아이, 남편도 참 기뻐하며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기구나. 여보,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최고의 아빠가 될게. 남편은 젊은 감성의 이자카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핫플로 유명한 곳이었기에 가게는 늘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착하고 다정한 남편과 그토록 원했던 아이, 꾸준하게 번창하는 남편의 가게까지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잘 굴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등 뒤에서는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요. 남편네 식당에는 홀서빙을 하는 장소희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일도 싹싹하게 잘하고 제가 한 번씩 가게에 놀러 가면 저한테도 부침성 있게 굴어 저도 참 좋게 봤던 직원이었죠. 제가 임신한 후 가게에 갔을 때 장소희는 제게 다가와 배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임신하셨어요? 사장님한테 못 들었는데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소희씨. 그때 제 배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몸이 약한 편이라 임신 초기부터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다니던 디자인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태교에만 전념하기로 했죠. 힘들게 찾아온 아이인 만큼 잘 지키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친정에 와서 며칠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날 병원에 정기검진을 갔다가 친정으로 바로 가서 며칠을 지내다 오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친정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푹 쉬고 오라며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엄마께 갑자기 전화가 왔죠.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께 일이 생겨서 가봐야 되니
저는 다음에 오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획과 달리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에 낯선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제 것도 남편 것도 아니었죠. 사이즈가 딱 여자 신발이었는데 제가 집을 나간 사이 뜬금없이 저희 집에 놓여 있는 여자 신발.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배신을요. 저는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현관 중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은 역시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주방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고 어떤 여자가 소파에 앉은 채로 편하게 저희 집 테이블에다 발까지 올려놓고 영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남이 보면 제가 아니라 그 여자가 이 집의 안주인인 것 같겠더라고요. 영화 소리가 어찌나 큰지 남편도 그 여자도 제가 들어온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다 됐어? 배고파. 우리 꼬물이도 배고프대. 좀만 기다려. 내가 맛있게 해주려고 그러지. 진짜 배고프다니까. 내가 아니라 꼬물이가 그래. 꼬물이 그거 누구 닮아서 그렇게 성질이 급하냐? 오빠 닮지 누굴 닮아. 알았어. 지금 나간다. 하면서 남편은 손에 고기가 담긴 접시를 들고 주방에서 나오다가 저를 봤습니다. 남편은 저승사자라도 본 양 억하며 놀라서 접시까지 떨어뜨리고 그 여자도 그제야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또다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장소희였거든요. 남편의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요. 장소희 씨? 그 순간 장소희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짜증난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한테 민망하거나 미안한 게 아니라 그 순간이 짜증난다는 표정이요. 자기가 이 시간에 왜 친정 간다며? 남편이 몹시 당황했고 장소희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가방을 챙겨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더러 오빠 나 갈게 라고 하면서 그냥 가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미쳤나 싶었고 그 순간 눈이 돌았습니다. 저를 지나쳐 가려는 장소희의 머리채를 바로 잡았죠. 장소희가 악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자빠졌고 저는 머리털을 다 뽑아놓을 요량으로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그 머리털을 당겼죠. 남편은 그 와중에도 오해라느니 그만하라느니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 보고 다 들었는데 뭔 오해라는 건가요? 저는 진짜 그때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머리 놓으라면서 저를 뜯어 말리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머리채까지 잡았어요.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고 돌아버릴 지경이었죠. 제가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머리채를 잡힌 장소희가 남편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 같은데 남편이 제 팔을 확 잡아채더니 저를 뒤로 가차없이 떠밀었어요. 저는 바닥으로 나동그라졌고 아픈 것보다 충격이 컸습니다. 지금 나를 밀었다고? 충격이 너무너무 컸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아니라 장소희를 걱정하더라고요. 괜찮냐고 했고 장소희는 배가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장소희 보고 일어나 보라면서 부축을 하더니 차키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딜 나가는 거야? 배 아프다잖아. 안 보여? 하면서 저한테 왈칵 화를 내더니 장소희를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되니까 내가 정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것들이 현관문까지 갈 때까지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들어 달려가서 남편을 확 돌려 세웠습니다. 야, 김우씨, 너 돌았니?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할게. 뭔 나중에?
뱃속에 애 잘못되면 어떡해? 나중에 한다고! 뱃속에? 좀 전에 연병 떨면서 얘기했던 그 꼬물인가 뭔가가 장소희가 임신한 애야? 네 애고? 그래. 이것들이 진짜 쌍으로 미쳤구나. 그러자 장소희가 배가 아프다고 더 난리를 쳤고 남편은 장소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고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배도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금 남편이 확 밀었을 때 배가 철렁했는데 그때부터 복통이 엄청 심해지더라고요. 저는 배를 부여잡고 남편을 불렀지만 당연히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 거실로 돌아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할머니의 병원으로 가시던 엄마는 식겁하며 저희 집으로 와주셨어요. 저는 배가 너무 아파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아이를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 저와 엄마 단 둘만 남은 것 같더군요. 얼마 뒤 수술 후 병원에 누워있는 제게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을 보기 싫어서 안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이것만 전해달라면서 저한테 뭘 놓고 갔는데요. 보니까 이혼 서류더라고요.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임신한 와이프가 지 때문에 유산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이혼 서류라니요. 악마도 울고 갈 인간이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다정하고 저한테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의 그 인간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바람핀 주제에 어디다가 이혼 소리를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비겁하게 숨었고 저는 시부모님하고 이혼 얘기를 해야 했어요. 저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2년 동안 결혼 생활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까 싶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냉정하게 위자료와 위로금 명목의 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화가 나서 기무식은 입이 없느냐 와서 지가 말하라고 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희 아빠는 화가 나서 기무식 가게까지 찾아가기도 했죠. 정말 한바탕 난리였는데 기무식은 저에게 한마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자고요. 장소희를 많이 사랑하고 장소희와 살고 싶다고요. 저는 남편과 장소희를 상대로 고소를 했고 그 뒤로 여러 법적 다툼도 있었습니다. 시댁은 어차피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돈을 준다고 했는데 왜 이를 키우냐고 했지만 돈이 중요한가요? 저는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도 잃고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소송까지 해야 되는 그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장소희는 아이까지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지지부진한 싸움 끝에 저는 그들과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저의 승소였지만 상처밖에 남지 않은 승리였죠. 이혼 후 저는 한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은 탓에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했죠. 그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저희 엄마였습니다. 서진아, 그런 것들 때문에 네가 왜 무너져? 더 보란 듯이 악착같이 살아야지. 제 앞에서 속상해서 우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왜 그것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왜 우리 엄마가 울어야 되나? 그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 털어버리고 내 인생을 보란듯이 살자 결심했죠.
그렇게 저는 이혼할 때 받은 돈으로 작은 브랜딩 디자인 회사를 차렸습니다. 원래 제가 하던 일이었고 언젠가는 저의 사업을 꾸려보고 싶었는데 그 시기가 지금이라는 걸 깨달았죠. 저는 사무실을 열고 밤낮으로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영업해서 일도 따내고 그렇게 따온 일은 잠을 줄이고 밥 먹는 시간까지 아끼며 일을 했습니다. 오히려 일에 매진하니 잡생각도 안 들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직원도 늘리면서 회사를 안정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연을 맺게 된 분이 바로 강 대표님이었습니다. 농상품 가공회사를 크게 운영하는 분이었는데요. 저희 회사가 작은 디자인 회사였지만 강 대표님은 저의 실력과 감각을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 회사의 디자인 업무를 전적으로 맡게 되면서 홍보도 많이 되고 일감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기에 저로서는 회사를 이만큼 키울 수 있게 해준 은인 같은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일적인 파트너를 넘어 인생의 멘토처럼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죠. 대표님과 저는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좀 생겨서 따로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대표님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늘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여성 CEO라고 생각했는데 강 대표님에게도 여러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최 사장도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했다면서? 실은 나도 젊을 때 남편 때문에 속 꽤나 썩였어. 결국 이혼하고 혼자 아들들 키우면서 아버지한테 이 회사 물려받고 악착같이 이만큼 키운 거야.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늘 하는 말이 한눈 팔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애당초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 책임감 없고 의리 없는 결혼 생활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최 사장 얘기 듣고 나도 옛날 내 생각이 나서 짠하더라고. 그리고 최 사장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기특해.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도 다 얘기해. 나도 최 사장과 비슷한 일을 겪었고 또 인생 선배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많이 도와줄게. 저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도 당당히 성공한 대표님의 모습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대표님과 저는 끈끈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과거의 상처가 모두 아물었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전 남편도 장소희 그 여자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제 삶과 일이 바쁘니 그것들에 대한 생각조차 떠올릴 일이 없었죠. 그런데 장소희 그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말이죠. 그 여자를 본 순간 저는 잊고 지냈던 그 지옥 같았던 장면이 다시 떠올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났을까 운명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여자를 다시 만난 건 다름 아닌 강 대표님의 회사로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일 때문에 강 대표님의 회사를 찾아가게 되었고 미팅 후에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강 대표님이 청첩장을 내미시더라고요. 우리 둘째 아들 곧 결혼하거든. 어머나 축하드려요. 저는 청첩장을 열어봤는데 그 순간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신부 측 이름이 장소희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잊고 있던 그 이름을 보자 확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장소희는 그때 내 남편이랑 재혼했다고 했고 아이도 있다고 했으니 이 장소희는 그 장소희가 아닐 것이다 생각하면서도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저 대표님, 며느리 되실 분은 어떤 분이세요? 유아교육 관련해서 대학원 다니고 있어. 원래는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다른 일을 했다가 뒤늦게 유아교육 쪽으로 관심이 생겨서 공부하고 있다네.
아, 유학이요? 20 초중반은 다 외국에서 보냈다고 하대. 그러면 그 강소희가 아니구나. 그냥 이름만 같은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대표님 아들의 결혼식도 다가오고 있었죠. 일 때문에 강 대표님 회사로 가고 있었는데 그 여자를 다시 만난 겁니다. 상간녀 장소희요. 강 대표님과 함께 웃으며 회사 앞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는 택시 타고 가더라고요. 그 여자를 다시 보니 제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죠. 뭐지? 정말 그 장소희였네? 싶은 거예요. 저는 대표님께 다가갔죠. 왔어요, 최 사장. 방금 그분은 아, 봤어? 우리 예비 며느리 곧 결혼한다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말 대표님의 예비 며느리가 그 장소희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어떻게 미팅을 마쳤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죠. 저는 고민 끝에 전 남편 근황을 알고 있을 만한 대학교 동창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전 남편 근황 따위 듣고 싶지도 않았고 친구들도 구태여 제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 남편의 근황을 물어보니 한 친구가 얘기를 해주었죠. 우식이 그 여자랑 헤어진 지 꽤 됐어. 아니, 꽤 된 게 아니라 애초에 얼마 안 살고 헤어졌어. 얼마 안 살고 헤어졌다고? 너랑 그렇게 이혼했을 때 우리도 김우식 진짜 미친놈이구나 욕 많이 했었거든. 어쨌든 그 뒤로 그 여자랑 애 낳고 사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들어보니 태어난 애가 좀 아프다는 거야. 애가 아파? 선천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나 봐. 희귀병이라고도 했던 것 같고 수술도 많이 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1년도 안 살고 갑자기 이혼한다는 거야. 그래서 애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물었더니 우식이가 키운다고 하더라고. 그 여자는 자기가 키우기 싫다고 양육권이며 친권이며 다 우식이한테 넘겼대. 우식이가 이혼 안 해준다고 하니까 거의 도망가다시피 해서 이혼했다고 하더라고. 딱 들어보니까 애한테 문제 있고 골치 아플 것 같으니 우식이한테 넘기고 쥐는 도망간 거지. 완전 미친년 아니냐? 그 말에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전혀 몰랐던 근황이었거든요. 둘이서 애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출산한 애는 아프고 장소희는 그런 애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희를 제가 다시 만난 거였어요. 바로 강 대표님 둘째 예비 며느리로요. 기가 막혀서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애가 많이 아프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는 데다 희귀병이라서 보험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우식은 병원비 때문에 죽어라 일하고 시부모님이 그 애를 거의 돌본다고 했습니다. 불륜가게로 소문나서 가게 장사도 예전처럼 잘 안 되는 데다 돈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 집도 작은 데로 옮기고 힘들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부모님, 그러니까 김우식 부모가 그렇게 장소희 욕을 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잘 사는 아들네 가정 망치고 기어코 결혼하더니 애 아프다는 거 알자마자 버리고 도망간 년이라고. 잡히면 가만 안 둘 거라고요. 그러면서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우식이 얘기는 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실은 그때 김우식하고 바람난 그 여자 장소희 말이야. 만났거든. 그 나쁜 년을 만났다고? 어디서? 저는 그 친구에게도 다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친구도 귀함을 하더라고요. 와, 진짜 어이없네. 나 이거 우식이한테 얘기해줘도 되냐? 해. 근데 어차피 걔네 이혼했잖아. 와, 그 여자 진짜 골 때린다. 아픈 애 버리고 지는 부잣집 아들내미 낚아서 결혼한다고? 와, 완전 난년이네. 그런 난년하고 좋다고 바람핀 게 김우식인데 누굴 탓해. 어쨌든 알려줘서 고마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전남편하고 사는 줄 알았던 장소희가 왜 대표님 아들 약혼녀가 되었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한 소리지만 대표님은 장소희의 과거와 실체를 전혀 모를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에게 언제 얘기를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장소희가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제 발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거든요. 장소희는 제 앞에 돈 봉투를 꺼내놓더군요. 이게 뭐죠? 그랬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릎을 왜 꿇어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모른 척 해주세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사장님도 지금 회사 운영하면서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있나요? 괜히 저희 어머님하고 사이만 껄끄러워지실 것 같은데요. 이 돈 적은 돈 아닙니다. 이거 받고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결혼하면 저 돈의 2배 이상 드릴 수 있으니까요. 라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소희 씨, 강 대표님한테 어디까지 속이신 거예요? 강 대표님은 장소희 씨가 유학파 출신의 현재 대학원생인 줄 알던데. 지금 대학원 다니는 거 맞아요. 그것 빼고는 나머진 다 속였고요. 애는?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애도 낳았잖아. 그 애는 어쩌고? 저는 다 알고 있긴 했지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 말에 장소희는 저를 쓱 노려보더라고요. 그쪽이 상관할 일 아니고요. 애 버렸지? 뭐라고요? 애 버리고 지금 새 출발하려는 거지? 와, 무섭네. 그 말에 장소희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 어머님한테 디자인 업체 바꾸라고 할 거예요. 얼마든지 크고 감각 좋은데 천진데 그쪽한테 계속 맡길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네가 뭔데? 저희 어머님 저 엄청 좋아하세요. 제 말을 믿지 하청업체 사장 말을 믿을까요? 이 돈 주고 갈 테니까 잘 생각해봐요. 어떤 게 그쪽을 위한 길인지. 하면서 가는 겁니다. 와, 저거 진짜 끝까지 미친년이구나 싶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봉투를 잘 챙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둘째 아들 결혼식이었어요. 저는 그 봉투를 챙겨 들고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보는 앞에서 장소희에게 봉투를 집어 던져줄 생각이었거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혼식장 도착하자마자 곧장 신부 대기실로 가려는데 그때 강 대표님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오시더라고요. 최 사장 바쁜데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강 대표님의 말에 저는 좀 멈칫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신부 대기실로 가서 장소희 면상에다 돈봉투 던져주고 남의 남편하고 바람피고 애까지 가진 주제에 과거 세탁하고 결혼하니까 좋느냐라고 깽판치고 소리라도 지를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개망신 당할지언정 비참하게 쫓겨날지언정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강 대표님을 보는 순간 차마 그러질 못하겠더라고요. 장소희에게 복수를 하고 싶기도 했지만 강 대표님에게까지 피해를 주거나 망신을 끼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계획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 대표님께 조용히 따로 얘기를 했죠. 저기 대표님, 많이 바쁘신 거 아니면 잠깐만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나요? 지금? 하객들이 많이 와서 좀 바쁜데. 중요한 얘기라서요. 며느님에 관한. 우리 며느리 얘기? 뭔데? 잠깐만 오시겠어요? 그렇게 강 대표님을 데리고 잠깐 자리를 피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은 제 생각과 다르게 펼쳐졌어요. 갑자기 그 사람들이 등장했거든요. 여기 장소희 어딨어? 누군가 까랑까랑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목소리에 저도 강 대표님도 놀라서 쳐다봤죠.
그리고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다름 아닌 전 시부모가 있었거든요. 전 시부모가 장소희의 결혼식에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채로요. 뭐지 싶었는데 그 순간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 남편 친구에게 장소희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이요. 그 친구가 전 남편에게 얘기를 전한 모양이고 장소희가 과거 세탁하고 결혼한다는 걸 알게 된 전 시부모가 예식장에 들이닥친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 다 뭐야? 전 시부모는 하객들 다 보는 앞에서 여기 장소희가 내 아들이랑 바람나서 가정 파탄 낸 상간녀고 내 아들이랑 애도 낳았다. 그런데 그 애가 장애가 있는 걸 알자마자 버리고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하객들 다 경악하고 강 대표님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전 시부모는 이 망할 년 어디 갔냐고 하면서 신부 대기실을 찾았어요. 강 대표님도 놀라서 쫓아갔고 저도 덩달아 쫓아갔죠. 전 시모가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자 장소희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아니, 당신들이 여길 어떻게... 세상에, 드레스 뻗쳐 입고 있는 꼬라지 봐라. 네 속으로 낳은 새끼는 아프다는 거 알자마자 버리고 너는 여기서 드레스 뻗쳐 입고 결혼한 마음이 드니? 뭐 이런 악마 같은 년이 다 있어. 아유, 세상에. 애가 눈에도 안 밟히듯? 여기 경비원 없어요? 이 미친 사람들 당장 쫓아내요. 미친 사람? 내 아들 이혼시키고 가로챘으면 애 낳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애 아픈 거 알자마자 도망가 놓고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 망하려나? 하면서 전 시모는 장소희를 잡아당겼고 장소희는 드레스 입은 채로 바닥에 나자빠지더라고요. 그 소동에 하객들 다 와서 구경하고 신랑인 대표님의 아들도 달려와서 경악을 하면서 장소희를 부축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미친 사람들이야. 얼른 쫓아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전남편까지 달려와서는 신부 대기실로 난입하더라고요. 아, 엄마 아빠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요? 전남편은 흥분한 전 시부모를 말리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저 꼬라지 봐라, 우시가. 천연이 너랑 성준이 버리고 지는 새 출발하려고 저러고 있다. 전남편도 장소희를 노려봤고 장소희는 바닥에 고꾸라진 채로 전남편과 전 시부모를 노려보더라고요. 전남편도 말리러 온 거였지만 장소희가 웨딩드레스 입고 그러고 있으니 기가 막힌 모양이었습니다. 기가 막힌다 진짜. 너 우리 성준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지? 네 뱃속으로 낳은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 눈꼽만치도 없지? 우리 이혼했잖아. 법적으로 남남인데 니네 부모까지 끌고 와서 왜 난린데? 하면서 장소희도 악기 들린 것처럼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제 옆에 있던 강 대표님 그 모습 보고 뒤로 나자빠질 뻔하는 거 제가 겨우 붙잡았습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겨우 직원들이 와서 전 시부모와 전 남편 쫓아냈고 하객들 난리나고 당연히 결혼식 진행도 안 됐고요. 축의금 다 돌려주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전 시부모가 이렇게 찾아와서 난리를 칠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 끝에 다 같이 한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강 대표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장소희에게 네가 직접 얘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장소희는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니고 민호 씨가 너무 좋아서 이 결혼 꼭 하고 싶어서. 그 남자 유부남인 건 전혀 몰랐고요. 철없을 때 잠깐 만났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애 낳고 잠깐 살았는데 남편이 너무 폭력적이고 시부모님도 보셨겠지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하고 끝낸 거예요. 애한텐 미안하지만 저도 살려고요. 애기 아프고 그런 건 몰랐습니다. 저랑 이혼하고 나서 아팠던 것 같아요. 라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더라고요. 연기도 아주 잘하는 겁니다. 저는 코웃음 치면서 장소희에게 다가가 돈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자, 장소희 씨. 나 이거 전해주러 여기 온 거야.
장소희는 눈물로 다 흘러내린 신부화장을 한 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유부남인 거 몰랐다고? 참 뻔뻔하다. 내 남편 유부남인 거 너무 잘 알았고 내가 임신한 거 축하까지 해줬잖아. 그래놓고 뒤에선 내 남편하고 애 가진 거고 그리고 애 아픈 거 알자마자 이혼하자고 하고 도망갔다며. 거짓말 정말 잘하네. 유학이니 뭐니 그것도 다 거짓말이잖아. 그리고 나한테 이 돈봉투 주면서 조용히 해달라며. 결혼하면 2배 이상 더 줄 수 있다며. 근데 너도 참 멍청하다. 내가 너한테 돈을 왜 받니? 이 더러운 돈을? 나 지금 내 회사 운영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돈이 아쉬워 보이디? 너 참 못됐는데 머리도 안 돌아가나 보다. 자, 나는 이거 돌려주려고 여기 온 거야. 제 말에 장소희는 눈이 시뻘개져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강 대표님은 제 얘기 듣고 또 뒷목 잡고요. 아들에게 더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고 당장 헤어지고 이 일에 대해서는 법적인 소송도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장소희는 잘못했다고 손이 발휘되게 빌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겠나요? 강 대표님이 어림도 없으니 이번엔 강 대표님의 둘째 아들인 민호 씨에게 빌더라고요. 하지만 민호 씨가 더 환한 얼굴로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간인지 꿈에도 몰랐다면서요. 그렇게 장소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펑펑 울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당연히 강 대표님의 둘째 아들은 파혼했고 장소희는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강 대표님이 예비 며느리라고 이것저것 많이 해준 모양인데 그런 것까지 다 회수 조치 당하고 소송까지 당했죠. 그 강 대표님이 저를 만나 물어보셨고 결혼식 날 강 대표님에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 대표님은 좀 일찍 말해주지 그랬냐고도 하시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고 속상했을지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개망신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시키지 않고 그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고도 하셨죠. 그날의 일로 장소희는 전 시부모와 전 남편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폭행 저지르고 명예훼손까지 했다고요. 그렇게 장소희와 전 남편 네 가족들은 법적인 싸움을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임신한 저를 저버리고 선택할 만큼 장소희가 좋니 어쩌니 했던 전 남편은 그 질기고 더러운 악연으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었죠. 본인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 아니겠나요? 저는 드디어 그 인간들하고의 모든 인연을 후련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 힘든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보란듯이 제 일과 제 목표에만 집중하며 살았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혼 후 제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꿋꿋하게 그리고 보란듯이 잘 살아가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